장보고 바다를 지배한 신라의 영웅. 일장 바다 위의 전설. 9세기 동아시아의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신라하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바다는 해적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상선들은 언제 습격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했고 무역로는 점점 위험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같은 바다 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보고. 완도 청해진을 근거지로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며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가져온 바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상인도 일개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무역, 군사력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가였으며 작은 나라 신라가 동아시아 바다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장보고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라하대 골품제의 한계로 인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시절 그는 바다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 나라가 어떻게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장 청해진과 해상 권력의 탄생. 828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완도는 한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하여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죠. 청해진은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해상도시였습니다. 군사시설, 조선소, 창고, 상점, 숙박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군사적 기능과 함께 동아시아 무역의 허브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장보고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일본 규슈까지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교역망을 구축했습니다. 신라의 금은 인삼은 물론이고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일본의 진주와 황금이 청해진을 거쳐 유통되었습니다. 이 모든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장보고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보고가 외교적 수완도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조정과는 물론이고 일본의 해이안 조정과도 독립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라 조정의 승인을 받아 청해진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삼장 나라를 지킨 해상 장군. 장보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해적 소탕이었습니다. 당시 동중국해와 황해 일대는 해적들의 활동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상인들을 습격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장보고는 이런 해적들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적들의 근거지를 하나씩 소탕해 나갔습니다. 그의 함대는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로 무장한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특히 빠른 기동력과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해적들보다 한 수 앞선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진정한 혁신은 예방과 보호에 있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선들에게 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로를 개발하며 각 항구에 보급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해양 경비대나 해상보안청과 같은 개념을 9세기에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장보고의 해상 통제력은 신라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였던 신라가 동아시아 해상에서 당나라나 일본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었던 것은 장보고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충신이자 해상의 전략가로서 외침을 막고 국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히 신라 내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838년 신라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장보고는 문성왕을 지지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해상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장 바다를 지배한 신라의 영웅.
장보고의 업적을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활동은 한국사에서 해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독자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모델입니다. 하지만 장보고의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841년 그는 신라 조정의 견제를 받아 결국 암살당합니다. 너무 강력해진 그의 세력을 경계한 중앙정부의 선택이었죠. 이는 중앙집권적 왕조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인물일수록 기존 체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가 남긴 유산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축한 해상 교역망과 외교 관계는 후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시대의 해상 정책이나 조선 후기의 해금 정책 논의에서도 장보고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도 장보고가 보여준 해양 개척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업, 해운업, 원양어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모습에서 우리는 1200년 전 장보고의 꿈이 현실화된 것을 봅니다. 장보고는 진정한 해상왕이었습니다. 왕족 출신도 아니고 높은 관직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왕다운 기품과 통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부와 명예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참된 애국자였습니다. 장보고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바다와 하늘, 우주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대한민국에게 장보고는 영원한 롤모델입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품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장보고는 1200년 전에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